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저 빈출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강에서 4강에 걸쳐서는 안전 인증과 자율안전 검사를 나누어서 키워드별로 이어지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년에서 제가 총 뽑아온 거고요. 일단은 안전 인증과 자율안전 검사를 구별하는 문제는 산학기 시험에서 굉장하게 잘 나오고 있는 빈출이니까 키워드별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안전 인증에 관한 내용들만 주로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의 4가지를 고르세요 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총 3회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잘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왜 1번으로 가지고 왔냐면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다른 문제와 엮어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 새끼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암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 내용은 2강에도 나오고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요. 자,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제 파국적, 두 번째는 위기적, 세 번째는 한계적, 네 번째는 무시죠. 그래서 첫 번째 파국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망 이런 거 뜻하는 거죠. 시스템이 완전히 손상된 그런 상태, 손상된 상태. 자, 두 번째 위기적이라는 건 좀 중대재해 아니면 중대한 손상 아니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자, 한계적인 건 성능이 저하가 되거나 어떤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경미한 재해,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무시는 경미한 상해 및 아니면 시스템의 저하가 아예 없는 상황, 이런 걸 무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도 4가지 관리하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이렇게 키워드별로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것만 기억하기보다는 공정안전보고서에서 뭐 뒤에 물어보는 게 뭔지, 왜냐면 그 공정안전 보고서만 기억하게 되면은 뭐가 뭔지 기억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 뒤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포함해야 되는 내용 4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5번 출제됐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죠. 언제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고. 자, 보실게요. 첫 번째, 공정안전자료 필요하시고, 두 번째, 공정위험성 평가서 필요하죠. 공정위험성 평가서. 세 번째, 안전운전 계획 필요하고요. 네 번째, 비상운전, 뭐 비상조치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 비상조치 혹은 운전 계획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암기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 따셔서 뭐 공공안비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저 내용을 전부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업 4가지예요. 앞문제와의 차이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문제는 공정안전보고서에다가 넣어야 할 내용 4가지를 쓰세요. 이 문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 사업 4가지를 쓰세요. 자, 첫 번째는 원유, 정제, 처리업.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혹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질소화학비료 등등 해서 질소질 비료 제조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뭐 복합비료 제조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살균, 살충제 혹은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필요하시고요. 7번 마지막. 이거는 이제 뭐 화약이거나 아니면 불꽃 제품 제조업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대상 사업, 이 중에서 4가지 편하신 거 외워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빈칸 뚫어둔 거 위주로 외워두셔도 괜찮고요. 좀 짤막짤막한 거 위주로 빈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짤막짤막한 걸로 빈칸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외우셔도 되고, 혹은 이제 7가지 전부 다 외워두신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거 쓰셔도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째는 이번에도 키워드가 공정안전 보고서예요. 하지만 내용이 다르죠. 이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공정안전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험 설비나 종류 얘기하는 거죠. 시설이나. 그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딱히 공정안전 보고서가 필요가 없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이나 설비 종류 2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원자력 설비. 2번째 군사시설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뭐다? 난방용 연료 의 저장 설비, 사용 설비. 자, 4번째 도소매 사업. 그런 시설이죠. 그 다음 차량 등 이런 운송 설비 이런 것들은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5가지 다 외워두시고 기억나는 거 키워드별로 기억하시고 짤막짤막하게 쓰셔도 키워드 맞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진짜 안전 인증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다른지 안전 인증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다른지, 뭐 어떤 걸 다르게 물어보는 건지 모두 다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5번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6가지를 쓰세요. 그러니까 안전인증 대상인 보호구를 5가지 쓰라는 얘기니까 이제 쭉 외워두셔야 돼요. 아, 이런 보호구들은 안전인증 무조건 필요하구나. 자, 첫 번째 안전모 안전화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안전장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그래서 손, 발, 머리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 방독 마스크 당연하고, 자, 송기 마스크 당연하고,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나오니까 당연히 방진 마스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동식 호흡보호구 나오죠. 이제 우리 숨 쉬는 거. 그 다음에는 뭐 보호복 이것도 안전인증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위험 방지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음할 수 있는 거. 방음이라는 거는 안 들리게 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귀마개, 뭐 아니면 또는 뭐 귀 덮개 이런 내용들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잘 외워주시고, 그래서 세트로 3가지 외우셔서 가장 쓰면은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는 보호복이나 안전대가 훨씬 쉽다 하시면 결국에 그런 것들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안전 인증이 필요한 보호구 6가지 쓰시오. 종류 12가지 넣어놓았으니까 편하신 거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중에서 안전모가 있었죠, 여러분. 그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를 쓰세요. 성능 시험을 할 때 어떤 성능 시험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내수성 시험 있고, 자, 안전모는 턱 끌림, 이제 턱에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끈 풀림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안 잘 풀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충격 흡수 시험. 충격 흡수성 시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관통성 시험 하셔야 되고요. 성이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 난연성 시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내전압성 시험 하셔야 돼요. 네, 전압성.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외워두셔서 총 5가지 쓰고 오시면 되고, 6가지를 물어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6가지 전부 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에서 안전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전화의 성능 시험을 총 4가지 쓰세요. 2번씩이나 나왔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내충격성 시험 있고요. 그 다음 내압박성. 너무 압박이 되면 안 되니까 신발이. 그 다음에
적발성, 방리저항, 그 다음 내유성, 기름이 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요렇게 쓰시고 인장 강도 시험, 신장률, 내부식성, 인열 강도, 음명결렬 시험 총 9가지 중에서 편한 거 4가지 외워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5가지 안에서 보통 다 쓰세요. 보시면 가장 편리한 답안 5가지가 모여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험장 들어갔는데 9가지 다 외워 가셔서 이제 뭐 7가지 쓰라고 할 수도 있고 6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안전모와 안전화의 성능 시험을 구별하셔서 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8번째. 이번에는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방진 마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진, 방독, 송기 이렇게 3가지 세트로 외우라고 아까 했었죠. 그 중에서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 4가지를 쓰세요. 자, 성능 시험도 지금 기출에는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이렇게 성능 시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출제가 됐고 아까 안전화는 2번이었고 안전모는 1번이었어요. 어쨌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바로 신출 대비가 되겠죠, 여러분. 다른 안전인증 대상의 성능 시험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온 게 또 나오면 너무 다행히 나온 게 또 나온 거면 외워가면 맞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출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는 공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진 마스크 성능 시험 4가지 또 외워볼게요. 자, 빈칸을 좀 뚫어놨어요. 좀 간단한 것만 좀 뚫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안면부의 흡기 저항. 왜냐면 방진 마스크니까 당연히 흡기 저항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 여과제의 분진, 여과제의 분진 등 이제 포지 표율 시험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안면부의 배기 저항, 배기가 잘 돼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누설률 시험도 하셔야 되고요. 자, 배기 밸브도 이제 시험하셔야 되고 시야, 자, 앞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 연구 변형률 시험하셔야 되고 불에 타면 안 되니까 불연성 시험하셔야 되고 내충격성 시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또 써볼게요, 이제. 자, 여과제의 호흡 저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질량도 시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안면부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을 하셔야 돼요. 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13가지 중에서 편안한 거 외워가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한 10가지 정도는 외우셔서 6가지를 쓰라고 하거나 할 때 빈칸 없이 안 틀리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안전인증 대상이기는 한데 어떤 거냐면 기계기구 혹은 방호장치 중에서 안전인증 대상을 6가지 적으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보호구 파트에서 넘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자, 기계기구에는 요렇게 있고 방호장치는 요렇게 있어요 하고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쓰라고 나오게 되면 기계기구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출제가 됐냐면 보기를 써놓고 1번부터 한 14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안전인증 대상이랑 자율안전확인검사가 필요한 것들을 막 섞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방호장치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뭐 요런 것들은 다 외워가셔서 맞게 골라주셔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쓰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쓰라고 안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쓰라고 한다, 기계기구는. 근데 쓰라고 나오지 않고 보기에서 뭐 10개든 13개든 간에 쫙 나열해 놓고서는 안전인증이랑 자율안전검사 필요한 기계기구랑 방호장치 구별할 수 있니? 라는 문제로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다 당연히 외워두셔야겠죠? 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차이점 먼저 설명드렸고 자, 기계기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기계기구에서는 또 나눠지는 게 뭐냐면 자,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어떤 구조 부분 있죠. 어떤 주요 구조 부분을 좀 변형할 때 그래서 변형하는 경우에
이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크레인, 리프트, 그 다음 곤돌라. 요렇게 세 개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세 가지고, 지금 제가 써놓은 제가 지금 써놓은 얘네들은 다 전부 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형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외워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전부 다 들어가네 라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하고 프레스도 있고 전단기, 압력 용기, 롤러기, 고소작업대 있고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있고요. 곤돌라가 2번 들어갔죠. 하나만 빼시면 돼요. 자, 방호장치에는 이 프레스의 전단기 및 방호장치. 당연히 프레스 이런 곳에는 다 방호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구에서 연결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압력 용기. 괜찮죠? 안전 밸브와 파열판. 그 다음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그 다음 이제 양중기용 과부하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들, 방폭 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들. 이런 거 전부 다 안전 인증을 무조건 필요로 하는 기계기구와 방호장치들이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안전인증 대상 차광 보안경의 주 목적 3가지예요. 차광 보안경은 자주 나와요. 자주 등장하는데 정말 쉬워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자외선으로부터의 이제 눈보호도 있고 적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건 이제 강렬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강렬한 가시광선으로부터의 눈 보호, 그 다음 적외선, 자외선으로부터의 눈 보호하는 차광 보안경의 주 목적, 안전인증을 받는 차광 보안경의 주 목적 3가지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예요. 얘는 2번이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올 거고, 자,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4가지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보시면 안전인증을 하는 그 기관이 하는 심사예요. 일단 예비심사 있고요. 그 다음 서면심사 있고, 그 다음 제품 심사 있고요. 이렇게 3가지 먼저 외우시고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이렇게 마지막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또 나올 거예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 거를 좀 보러 갈게요. 안전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번에 면제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안전인증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면제가 되는 애들이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닫고 외워두셔야겠죠? 두 번 출제가 되었고 이것도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연구나 혹은 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제조하거나 뭐 아니면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 그런 제조업, 그럼 제조하는 경우. 그다음 2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어떤 이제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안전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는 면제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안전인증기관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고 이제 외주를 맡기게 되죠, 보통. 그래서 보통 대한안전협회에 이제 안전인증을 맡긴다던가 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외주를 주는데 이제 외국에서 받아왔을 때는 면제가 되겠죠. 3번째. 자,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과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좀 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외워두시고 보통 2가지 쓰라고 나오는데 3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미 2가지를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서 쓰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가지 전부 다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끊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아직 안전인증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인증 조금 더 보고 안전인증 끝난 다음에 자율안전검사 그 파트 한번 보고요.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인증과 자율 안전 검사의 차이점과 구별하는 거 이제 VS로 해서 반드시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정리한 다음에는 이제 위험성 평가까지 이어서 공부를 깔끔히 해주시면 이 파트는 완벽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